김성태 전 회장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듯 이례적으로 한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 만날 계기도 이유도 없었다. 물론 본인이 이제 지은 죄가 이거 말고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더 불거져서 마치 정치적으로 자기가 더 큰 죄를 진 것처럼 비춰진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되게 큰 게 전환사채 해가지고 뭐 횡령했다, 예. 주가 조작했다,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했다 이 세 가지인데 전환사채랑 이 주가 조작 문제 전에 대북 송금이 이재명 지사의 어떠한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쌍방울 들여다보니까 이제 전환사채, 주가 조작 이런 것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됐다. 예.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네. 나는 그래서 이재명 전화도 한 적 없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화영 평화부지사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줬잖아요. 이거 왜 줬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 이태영 씨를 비비안의 사회이사로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승철이라는 이재명 변호인단 나노스의 사회이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고문변호사 김인숙 씨를 다모아라는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채용을 했어요. 네. 조재원이라는 이재명 경기도 정책수석을 나노스의 쌍방울 계열사죠. 여기에 또 사회이사로 채용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쌍방울 그룹 계열사로 왜 채용을 했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관련이 없으면 왜 했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거죠. 의심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연결고리나 뭐 커넥션 이런 거는 없는 그럼 이제 상황이죠. 검찰에서 예. 밝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검찰에서는 야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대북 예. 불법 송금한 거 아니야? 이 변호사 챙겨주면서 변호사비 대납해 준 거 아니야? 이런 혐의를 들여다보는 거죠. 어쨌든 내일 귀국하고 18일 날 검찰에서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할지 네. 이 사람도 지킬 게 많잖아요. 자기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검찰이랑 어느 정도 수준의 사전 네. 조율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송환거부 소송 안 내고 그냥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밝혀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계열사. 계열사의 사회이사였더라. 고리를 그런 식으로 지금 엮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채용이라고 하셨는데 변호사들 사회이사 많이 맞잖아요. 여러 기업들. 다 채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임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여러 군데 맡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선임이나 채용이나 뭐가 다르죠? 채용은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뽑은 게 아니고 채용한다고 이제 표현을 의견을 하지. 선임을 하는 거죠. 보통 위촉하는 그 상황이 일한 있다니까요. 거는 맞잖아요. 여기 계열사에서 일한 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검사들이 줄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쌍방울에 제가 알기로는 뭐 열 몇 명 그러니까 양쪽에 다 끈을 대놨다. 이렇게 넘는다고 볼 수밖에 알고 있는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 가지고 검사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수사관을 통해서 수사 상황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성태 회장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왜 이재명 대표가 개입을 안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정권 교체 그러니까 다음이잖아요. 우리가 엮고 싶은 얘기랑만 엮고 네. 엮기 싫은 얘기는 안 엮고 이렇게 뒤로 쓱 그러겠죠. 밀어놓는 뭐 이런 상황인 것 예.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그렇죠. 하는 거고요. 네. 변호사 활동법이가 많은데 이 사람하고 한번 뭔가 같이 하거나 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과 모든 걸 다 엮어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엮을 수 있는 게 진짜 많지 제가 않을까 그랬다는 게 싶은데요. 아니라 그런 의혹이 검찰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들여다보고 거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검찰에서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진영이 어떤 건 간에 하여튼 좀 반대편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팩트는 이게 딱 의혹이에요. 의혹이죠. 의혹인데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거 뭐 대장동의 내모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이제 이것도 의혹이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무리한 일종의 행태 그런 것 중에 같아요. 예. 억지로 그거 엮어서 잡아오려고 노력해서 굳이 태구해서 그 사안으로 잡아오고 다른 사안으로 잡아온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에 앞서서 먼저 검찰 소환해서 조사를 받게 한 거 아니냐. 네. 네.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검찰에서 순수하게 자신들의 수사 일정상 우연치 않게 된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어렵죠.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환 거부 소송을 내므로써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변호할 것이냐, 뭐 감출 거 감추고 그랬어야 하는데 순수하게 들어오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검찰과 어느 정도 뭔가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물론 검찰에서는 전혀 조율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긴 있는 거죠. 네, 뭐 지금 검찰 수사하는 행태를 보면요. 과거에 특수부 수사 얘기 나올 때마다 나왔던 두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먼지털이식 수사, 기우제식 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건 말고도 더 많이 뒤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든 법대위에 올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유죄를 받게 해가지고 결국 정치 생명 끝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수사인 거예요. 뭐 공정하지 맞아요. 않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뭔가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털려고 덤비는 이런 검찰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나중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쌍방울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고 27일 날 이제 대장동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또 했다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배임 혐의 말고 사실 뇌물죄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게 제일 큰 관심거리였는데 뇌물죄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부패방지법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두 가지를 추가로 적용하는 문제였었는데 대장동 일당한테 이상하게 그걸 추가로 적용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임 하나로만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에는 참 머쓱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냉정하게 평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설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대통령이 새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공교롭게도 내년이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다 보니까 그 선거가 또 차기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좀 이른 시점에서 관련 이야기들 좀 살펴봤습니다.